네, 주말 사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약 1,800명가량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도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을 기다리던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서 확진자를 분류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는데요. 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사회적인 여파를 짚어보겠습니다. 손장욱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성환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다지 제가 느끼기로는 큰 내용은 없었다. 그냥 사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쪽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도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의 여론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마 네. 신천지 교회 쪽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의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서도 사건을 배당하고,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신천지 교회 지도부 쪽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아마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그동안에 사실 신천지 교회 쪽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그 이유로 마귀가 한 짓이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을 잘 안 했더라고요. 네.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표현했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천지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국민께 사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두 번이나 큰 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동선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네. 시설 또한 지금 다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데 그런 우려를 일단 불식시켜야겠다고 하는 점을 이번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교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기자회견을 잘 판단은 못 하겠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감염증에 있어서 한 큰 획을 그은 건 사실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엄청나게 갑자기 환자가 증폭되면서 대구가 거의 마비되는 상태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교 단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빨리 오픈해가지고 정부 당국과 협력해가지고 방역 대책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인 책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자회견에서 좀 더 강조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좀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송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 여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회 측으로부터 정보를 들었고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는 것도 교회 측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탁 검사고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는 얘기만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었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좀 느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제 검사라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야 되고 그 검사 결과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됐으니까 오픈이 안 됐지만 사실은 개인 정보 부분에 또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을 번호로 지칭하잖아요. 네네. 52번, 53번.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아서 내가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내용하고 서로 지금 상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가서 지금 이제 신천지 신도들한테 다 연락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가 가가지고 검사 받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신천지 교회 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최정점에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 적극적으로 내가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메시지는 신도들한테도 그 메시지가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메시지 내놓은 걸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뭐 전수조사 명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는 좀 저희가 제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오늘 기자회견은 일종의 입장 발표와 함께 사과 기자회견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에 ABC라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방역 당국이 협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소연하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네. 보니까 지금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이다. 교회도 폐쇄돼 있고 신도들이 다 저러고 있어서 뭔가 더 추가로 협조하려고 해도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협조한다고 했을 때 그럼 뭐 지금 검사를 받았을 때 예.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신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돌려서 신도들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신도를 찾아내서 우리가 검사받도록 하겠다든가 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사과하는 내용과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성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결국은 다른 사람의 감염을 시키거나 아니면 신천지 신도에 관한 부분들도 신도 중에서 지금 사망한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기에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 예. 이런 대응이 뭐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그게 사법 처리로 과연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서울시 안에도 아직도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신도들이 연락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네. 또 지금 복음방이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아주 작은 모임방 같은 게 공개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일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송 교수님, 오늘 0시 기준으로 지금 예. 확진자 수가 4,212명이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예. 여전히 4,000명을 넘었다.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지난 토요일 날에 하루에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이번에는 400명, 470여 명이 좀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이 추이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신천지 교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수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계속 보면 신천지 교회에서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지역 사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국에서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신천지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가 꺾였다고 그게 환자가 줄었다고 방심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중국을 보면 중국이 약간 지금 사망자가 42명이고 확진자가 202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네. 이전에 불과 1, 2주 전만 해도 몇천 명씩 나오던 그런 수치가 주는 것에서는 상당히 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예. 글쎄요, 제가 그래서 중국 수치를 보면서 우리 수치가 좀 줄어든 것도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조금 네.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작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네. 그것도 잘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병상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개편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시설격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활치료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치료센터. 치료센터. 예. 예.
여기서 이제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에서 이제 병원 쪽에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대로 이렇게 다원화시키는 전달 체계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학회 쪽에서는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대구 쪽에서도 아직 아마 저게 다 가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입원을 하면은 이제 확진을 받은 환자 중에서 상당수 경증 환자가 많습니다. 경증 예. 비율이 70% 정도 되니까. 그럼 이 환자들을 다 입원시킨다. 상당히 힘든 거고 병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을 하나를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다 빼고 의료기관을 하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 사실 저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시설, 사실 우한이 저희들한테 보여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 안 예. 되면은 체육관을 쓰는 방법들도 보여줬었고요.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보건의료 인력이 들어가서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환자를 보고 거기서 환자들 단계별로 병원이나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중증도에 따라서 옮기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자리 잡아야 되고 지금 경기도가 아마 일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가 대량 사태가 발생하면은 대구처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보고 이제 최악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네, 지금이야 뭐 대구 경북 쪽에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도움을 병상이나 의료진에 대한 도움을 주곤 하지만 이 확산세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정말 어떤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겠군요. 참 네.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가량이 정말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많이 하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신천지 여파가 너무 크고 지금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보건 인력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구기 위해서 제발 이제 이동 자제라든지 외부 활동 자제, 네. 계약 연기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방법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중증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시도 지자체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고 또 특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안 결국 편성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지금 상황에선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쪽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내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의 사람의 이동이나 왕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매출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한 지원도 일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의료 시스템이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또 돈이 투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아마 검토하는 게 한 6조 2천억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 11조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메르스 대응에 필요했던 예산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나오는 논의로 볼 때는 그거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저희 여의도 뉴스 1번지를 통해서 워낙 정치 평론을 많이 하셔갖고 좀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좀 여쭤볼 말이 있는데 일단은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과거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요. 조금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송 교수님께 먼저 안철수 대표가 25년 만에 다시 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25년 동안 그 일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라다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결정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지 일단 의료인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진료는 담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제 인턴을 끝마치신 다음에 이제 어떤 내과 전문이나 그런 과정이 없으신 상황에서
지금 25년 만에 환자를 본다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아마 옆에서 보조하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치적 의미로만 본다 그러면 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지 않는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대선 때 안 전 대표가 그 배낭을 메고 아마 선거운동을 했던 거 기억하시는 그랬죠. 분들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지지율이 잘 안 올랐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그 의도 안에 모든 게 다 정치적 의도만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의료진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 순수한 의도까지도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국민한테 감동이 또 전해질 수 있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 이번에 국민의당 지지율로도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 모습 자체는 멋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요. 예. 예. 뭐 쉽지 않죠, 사실은. 의료인들의 왜냐하면,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이슈 짚어보고 싶은데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공항 검역대를 통과할 때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진 판정을 바로 받았다. 이게 그만큼 뭔가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 병 자체가 검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 진료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환자를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병이에요. 증상 네. 자체가 워낙 비특이적이고, 그러니까 뭐 발열 정도도 모든 환자가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요번에 나온 애니제임에 나온 논문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들 보면 초반에는 뭐 48%가 열이 있었고 진행되면서 한 80% 넘게 열이 있었다는 거고, 그럼 초반에 내원했을 때는 폐렴으로 내원하더라도 상당히 수가 발열이 없었다는 거고 예. 기침도 한 50%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은 증상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다 보니까 사실 공항에서 검역할 수 있는 거는 열이나 증상밖에 없는데 그런 네. 증상이 없음에도 감염돼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검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일선 진료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늘 준비된 게 여기까지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장욱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